네, 안녕하세요. CS 리더 김미정입니다. 네, 오늘은 고객관계 관리 같이 살펴볼 텐데요. CRM이라고 해요. 굉장히 CS 하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영어 약전을 외워야지 그 의미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자,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예요. 발음 좀 괜찮나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이라고 하죠.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것을 CRM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고객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 고객과 관계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하겠다. 장기간 하겠다. 왜?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하고 뭐 지원하고 평가해서 고객 중심의 마케팅 경영 기법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고객 관계 관리, 즉 CRM의 원리를 보시면 고객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신규 고객 창출, 우수 고객 유지 및 고객 가치 증진, 잠재 고객 활성화, 평생 고객화의 사이클을 통해 적극적인 고객 관리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바로 CRM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오잉? 네, 원래 기계도 가끔 이렇게 좀 오류가 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해주면 돼요. 자, CRM의 이제 원리 보시면은요. 자, 어떠세요? 네, 원리. 이렇게 쭉 이러한 사이클을 그려요. 어떤 사이클이냐? 첫 번째, 고객 데이터를 세분화를 합니다. 네, 고객 데이터를 세분화를 하고요. 신규 고객을 창출을 하고 우수 고객을 유지를 해서 잠재 고객을 활성화한 다음에 평생 고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이클을 그려요. 네, 바로 CRM의 원리를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러한 CRM, 고객관계 관리가 어떻게 이렇게 도입이 됐는지 그 배경을 아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 1990년대 후반에 이렇게 디지털화 인터넷 혁명으로 기업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시장의 확산이라는 기업의 기회와 경쟁의 증거라는 그런 기업의 위협 요인이 생겨났고, 가격 전쟁으로 기업의 위기가 왔죠. 수익성 있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좀 효과적으로 선별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에 CRM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변화도 있는데요. 고객은요, 우리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공급자가 증가를 했어요. 자, 과거에는 공급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여기 슈퍼 아니면 별로 살 곳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내 맘에 안 들면 뭐 어디 수도권 대형마트 맘에 안 들면 해외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소비자의 권리가 굉장히 강화됐죠. 네. 그래서 경쟁사로의 이동이 굉장히 수월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장의 변화인데요. 시장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90년대 후반 이후에 시장 규제가 완화가 되었어요. 자, 시장 규제가 강화되는 건 뭐예요? 정부에서 규제를 타이트하게 하는 거죠. 그 뭔가 뭐 개발하는 것도 판매하는 것도 규제가 강화돼서 원활치 못한데, 시장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막 활성화를 이루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게 되는 거죠. 강화 아닙니다. 문제에서 이제 강화가 되었다라고 가끔 나와요. 강화 아니고요. 완화예요. 강화 X. 자, 그리고 경쟁사가 증가를 했고요. 판매 채널이 확대됐죠. 국내에도 뭐 엄청 많고 해외도 많죠. 수요보다 공급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생산자 중심이 아닌 구매자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를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IT의 발전입니다. IT는 뭐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처리 성능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기업은 많은 양의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기업 패러다임 또한 매출 중심이 아닌 수익 중심으로 바뀌었죠. 자, 매출은 뭐예요? 그냥 보여지는 양. 우리 판매하는 그 판매 금액을 매출이라고 하면 수익은 뭐예요?
그 매출에서 마이너스 비용을 뺀 거예요. 순수익일 수도 있죠. 순수익. 수익. 마진. 네. 그래서 기업의 경영 방식이 매출 중심에서 수익 중심으로 변하면서 평생 고객 확보를 위한 고객 관계 경영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케팅. 고객 지향, 관계 지향, 일대일 지향, 고객 점유율 지향으로 고객이 강화되었고요. 다중 채널 지향이 됐죠. 네. 네, 우리 이러한 CRM의 도입 목적과 장점 또 시험에 나옵니다. 네. 보시면은 우리가 CRM을 도입하는 목적은요. 시장 점유율보다는 고객 점유율을 중시를 합니다. 자, 시장 점유율은 뭐예요? 이 자켓을 사람들이 자켓을 샀을 때 그 총 판매한 국내 자켓 수에서 우리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장 점유율이에요. 네, 그럼 고객 점유율은 뭐냐? 고객 점유율은 바로 한 명의 고객이 평생 동안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는 돈 중에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는 그런 돈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객 점유율을 중시를 하고요. 신규 고객 확보와 이제 기존 고객 유지를 통해서 고객 수를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 충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요. 고객 운영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뭔가 신규 고객 창출보다도 고객 유지 비용을 최적화하는데 집중을 하죠. 네. 그래서 마케팅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을 증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고객 관계 관리의 목적. 결국에는 고객 관계 관리를 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거죠. 네. 판매액 극대화가 아니라 수익입니다. 수익 극대화. 네, 그래서 이러한 CRM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영 도구고요. 신규 고객보다 고객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네, 관계 향상을 강조를 하고요. 고객의 생애 절반에 걸친 관계 구축. 좀 장기적인 이윤을 추구를 합니다. 장기적인 거. 네. 총 6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 또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자, 고객 관계 관리를 구축하기 위해 이렇게 6단계가 있는데 일단 단계별로 볼까요? 자, 1단계. 기업 특성에 맞는 고객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고객 개개인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지 파악을 해서 전략을 수립하고요. 2단계, 이제 데이터를 정제를 하죠. 데이터에 존재하는 뭔가 이상치나 중복성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이 인프라를 구축을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창고죠. 백오피스, 프런트오피스 시스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립하고요. 정보 지원 분석 및 개별 고객 분석 등의 활동을 수행을 합니다. 이것을 통한 고객 분석과 마케팅을 실시를 해요. 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5단계입니다. 고객 분석 결과를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활용을 해서 교차 판매, 크로스셀링이라고 하거든요. 추가 판매, 업셀링, 재구매 등을 통해 평생 고객 가치를 극대화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6단계는요. 고객 유지를 위한 서비스와 피드백을 관리를 합니다. 고객과의 유대 강화, 이탈 고객을 감소하고요. 기존 고객을 우수 고객으로 전환을 시켜요. 이게 바로 이제 전체적인 CRM 구축 단계 6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CRM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6단계가 또 있는데요. 자, 1단계 보시면은 환경을 분석합니다. 네. 고객과 시장 환경을 분석을 하고요. 내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가 고객 분석이에요. 자, 당사 고객을 대상으로, 네.
고객 평가라든지 고객 세분화,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고객 평가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네. 네, 고객 평가 방법 좀 이렇게 나오고, 네, 고객 평가 방법 볼까요? 네, 고객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위험성, 특정 고객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성, 생산성, 기업의 수익에 기여하는 점수, RFM, 최근성, 거래 빈도, 구매 금액을 이제 RFM이라고 해요. 써있죠? 최근성, 이것도 종종 나와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거래 빈도입니다. 네. 커버리지 점수, 얼마나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네, 3단계 이제 CRM 전략 방향 설정인데요.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확실히 규명을 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단계로 이렇게 단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4단계 고객에 대한 제안 결정입니다. 오퍼. 고객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마케팅 제안 시에 제공되는 부가 혜택과 거래를 위한 부가 혜택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 좀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5단계 개인화 설계예요. 고객의 인적 특성과 적합한 심리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전달을 해야 되고요. 일방향이 아닌 이제 쌍방향. 가끔 일방향으로 해도 된다라고 해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걸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럼 6단계가 이제 대화 설계예요.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고객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전달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CRM을 구축함으로써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은요, 고객 관계가 강화돼요. 그래서 끈끈하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별 목표 마케팅이 가능해요. 그리고 고객의 수익 기여도에 따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고객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탈 가능 고객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량 고객의 이탈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면 고객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교차 판매, 추가 판매, 재판매 등으로 고객 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거 판매 가끔 이제 문제 나오거든요. 이건 무엇입니까? 예시가 나와서 교차 판매를 찍어야 되거나 추가 판매에 대한 뭔가 예시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우리 요즘 그 CS 리더스 관리사의 트렌드가 다양한 예시가 많이 나와요. 네, 실제 생활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무엇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하고 이제 그 정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교차 판매 볼까요? 자, 교차 판매 보시면은 네, 기존의 그런 상품 계열에 고객이 좀 관심을 가진 만한 다른 상품을 끼어 파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콜라와 감자튀김을 껴서 추가해서 접목시켜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차 판매. 네, 크로스셀링. 자, 다음 추가 판매인데요. 설비의 마모 혹은 재공급의 필요시에 업그레이드 하여 판매하는 거죠. 자,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뭔가 1,000원 추가했을 때 햄버거 사이즈를 업해주는 경우, 그래서 업셀링이에요. 예, 추가 판매했다. 네, 다음은 인간관계의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인간관계 유형 보시면요. 1차적, 2차적 인간관계부터 볼게요. 자, 1차적인 인간관계는 부모나 형제, 자매, 친척, 고향, 친구, 동문 등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형성되는 관계예요. 자, 2차적인 인간관계는요. 개인적인 매력, 직업적인 이해관계, 가치의 공유 등으로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네, 1차적인, 2차적인 인간관계 이렇게 봤고요. 또 어떤 인간관계 있을까요? 바로 수직적, 수평적인 인간관계예요. 우리 회사 생활하시면서 많이 보실 수 있죠. 요즘 수평적인 인간관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수직적부터 볼게요.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다른
사람 간의 상호작용으로 좀 형식적이고 수단적이에요. 네, 우리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 우리 회사 생활 할 때 형식적이고 수단적이죠. 솔직히 말하면. 어떤 뭐 부모 자녀, 사제, 선후배, 상사와 부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인간관계인데요. 좀 대등한 입장이에요. 상호작용이고 좀 자발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평등한 관계죠. 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예시를 보여주고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는 잘 물어보지 않고 자, 수직적인 관계로 아닌 것은 수평적인 관계로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네, 다음은 애정중심적, 업무중심적 인간관계예요. 일단 애정중심적인 관계는요. 상대에 대한 어떤 매력이나 인격 때문에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긍정적인 감정, 우리가 흔히 아는 우정, 인정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그런 관계예요. 네. 그래서 애정 교환의 만족도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 중심적 관계예요. 자, 다음 이제 좀 딱딱한 우리 업무 중심적인 관계인데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와 함께하는 작업, 상당히 비즈니스적이죠. 업무의 내용과 속성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일 중심적인 우리 관계예요. 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이제 공유적, 교환적인 인간관계인데요. 네. 교환적, 공유적 인간관계인데, 자, 공유적인 인간관계. 가족과 연인, 아주 친밀한 친구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관계. 아주 친밀한 친구, 뭐 연인, 가족. 타인의 행복이 나의 곧 행복이고 타인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 되는 관계로서 호혜성이 무시돼요. 자, 호혜성이란 뭐냐?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어야 한다.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없죠. 공유적인 건. 근데 교환적인 관계에서는요. 이러한 거래 교환의 공정성,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이런 인간관계. 우리 부적응 유형. 바로 이 머튼이라는 사람이 아노미 이론을 얘기했어요. 자, 이 머튼은요. 아노미를 문화적 공통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격차라고 보았습니다. 자, 머튼은 이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수용하는지 혹은 거부하는지를 기준으로 개인의 사회 부적응 유형을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5가지 왠지 오지선다용으로 당연히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맞아요,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이러한 설명을 보여주고 어떤 유형인가요? 1, 2, 3, 4, 5 중에 체크를 하시는 건데 일단 동조형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수용을 합니다. 부적응자에서 제외가 되고요. 혁신형 문화적 목표는 수용을 하지만 제도적 수단은 거부해요. 자, 문화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뭔가 횡령을 하거나 탈세를 하죠. 하지만 이런 제도는 거부했어요. 자, 의례형 문화적인 목표는 거부하지만 제도적 수단은 수용을 합니다. 제도를 수용을 너무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죄송합니다만 복지부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패배형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거부를 해요. 약물 중독, 은둔자, 불황자. 네. 자, 반역형인데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기존의 것을 변혁시키려 해요. 네, 다음은 의사소통의 개념인데요. 우리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자, 시험 문제로도 또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의사소통의 바로 유형이에요. 상향이냐, 하향이냐, 수평이냐.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상향적 의사소통으로 틀린 것,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봐요. 자, 상향적 의사소통. 네, 정보나 그런 의사 어떤 표현들이 하급자에서 상급자로 올라가는 상향적 의사소통이죠. 네. 하급자의 의견을 위에 전달하는 하의상달 의사소통 유형이에요. 자, 예시 보시면은요. 어떠한 보고, 내부 결제, 여론조사, 개별 면접, 제안이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하향적 의사소통. 이러한 정보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전달하는 상급자의 의견이 밑에 전달되는 의사소통 유형이에요. 자, 뭔가 게시하거나
뉴스레터를 뿌리거나 구내에서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강연 등이 하향적 의사소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평적 의사소통인데요. 동일한 계층 또는 상하관계가 없어요. 상하관계가 있지 않은 그런 사람 간의 의사소통 유형으로 뭐 사전 심사제도, 회의, 위원회, 회람, 통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고 어떠한 유형인지, 어떠한 의사소통 형태인지를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객 관계 관리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것저것 예시와 함께 외울 게 많죠? 하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